경남 지역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경남도의회가 동료 의원의 비위 행위와 관련해 징계 여부를 상정할 수 있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해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시민들의 높아진 윤리의식, 그 기대에 부응하는 도의회 고무적인 진일보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서는 앞으로 도의회가 염두할 점, 또 도민들이 더 꼼꼼히 알아야 할 사항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합니다. 이재환 국민의힘 경남도당 전 대변인, 신상훈 전 경남도의회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경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조직이죠? 윤리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최근에 이제 1년에 한 사건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우리 이재환 대변인이 속해 있는 국민의힘의 중앙당의 윤리위원회가 아주 중앙뉴스에 크게 이슈가 됐었죠. 네. 바로 이제 이준석 당대표의 징계 여부가 이제 되면서 많은 분들이 윤리위원회, 윤리심판위원회가 이런 일이구나 단번에 이해를 하실 겁니다. 모든 지방의회가 전국에 한 200개가 넘는데요. 이 지방의회는 전부 다 윤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의원들의 각종 비위 문제, 범법 행위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이 의원에게 어떤 처벌을 내릴지를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서 이제 결정을 해서 징계 여부를 내렸는데요. 올해부터 이제 바뀐 지점은 그 이전에는 윤리위원회가 상설위원회가 아니었습니다. 네. 그 말은 사안이 발생했을 때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서 각종 징계 여부를 논의를 했다면 지금부터는 윤리위원회의 구성이 의원들이 다 구성되어 있고 네. 위원장도 다 선출이 된 상태로 상설해서 365일 운영이 된다는 점이 이전과 이후가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물론 그동안에도 비상설기구로 운영이 되오긴 했습니다만 결국 의원들이 동료 의원들의 청렴성, 도덕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객관성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앞서 신상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요. 과거보다 지방의회 권한을 강화하고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묻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겸직 의무 위반, 늘 네. 논란이 되었던 거죠. 겸직 의무에 대해서 좀 더 위반을 구체화하고 만약에 겸직을 하게 되면 공개하도록 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 의원님께서 앞서 충분히 설명해 주신 만큼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또 이제 윤리특위가 너무 의원들끼리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민간을 동원한 거죠. 민간위원들, 민간자문심사위원회를 이제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지방의회가 이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윤리특위가 상설화 기구가 되고 난 다음에 상설화 이전에는 이제 윤리특위가 없는 지방의회도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19 감사하기 논란이 많았습니다. 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요. 제가 이거 방송 중에서 좀 많이 놀랐던 게 집단 난투극을 하거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 입건이 돼도 경찰 입건이 돼도 징계 조치 자체가 논의된 적이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건에 개입하여 경찰의 입건에 전국적으로 사고 치는 의원은 많은데 늘 제19 감사기든 그에 따른 처벌과 제재를 미약했다.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제 윤리특위를 의무 설치하게 됐다고 보는데요. 윤리특위를 보완하기 위한 민간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9명으로 의장이 위촉을 합니다. 즉 네. 의장에게 권한이 있는 거죠. 관건은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이 얼마나 중립적일 될 것인지 그리고 또 이제 지방의회가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얼마나 비중 있게 받아들일 것인지 네. 이게 이제 관건이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앞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번에 새롭게 주목을 받는 이유는 윤리특위가 상설기구로 설치가 됐다는 건데 네. 왜 관심을 받는다고 보십니까? 앞서 이재환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 개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저희 둘이 패널로 나오면 지방자치법 개정 이야기를 자주 해서 네. 거의 지방자치법 개정 전문 패널이 아닐까 싶은데요. 올해 1월 13일부터 개정이 되면서 정말 많은 게 지방의회가 변했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의원들의 윤리 도덕성을 좀 높이자라는 취지에서 상설위원회를 이전에 윤리특위위원회를 이전에는 비상설이었다가 이번에 이제 상설로 바뀌게 된 것인데요. 이재환 대변인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의원들만 있다 보면 아무래도 제19 감싸기 논란이 있다 보니까 외부의 민간 전문 심사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남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경남도 공무원 윤리 강령 외부위원이 있어요. 네. 이 7분을 재위촉을 해서 민간 전문 심사위원으로 두는 것으로 아마 방향을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한 가지 장점은 지금까지 각종 윤리심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역할을 해왔던 분들을 그대로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성은 높일 수는 있지만 네. 하지만 이 상설위원회로 만들어졌다는 취지, 그러니까 이제는 보다 더 많은 민간 영역에서 자문을 구하겠다는 취지에는 부합하는지는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9명 이하로 구성을 할 수 있는데 7명으로 채용을 한 만큼 네. 2분 정도는 뭐 더 많은 분들을 좀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도의회에서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의원님께서 활동을 하실 때는 비상설기구로 윤리특위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생기는 아쉬움이 있었다든가 이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뭐냐면요. 이 사안이 발생하면 제가 있었던 11대 경남도에서도 윤리위에 올라갈 만한 사안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의장단 선거와 관련해서 뭐 돈봉투가 오고 갔다든지 그리고 이 의장단 선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신임 투표를 할 때 또 네. 몸싸움이 또 있었던 것처럼 비춰지면서 실제 법적 재판까지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결과까지 나왔었는데요. 이때 다수의 의원이 윤리심판위원회를 열자 그리고 네. 의원이 이런 걸 따져봐야 된다라고 제안을 했고 구성까지도 됐습니다. 네. 근데 상설기구가 아니다 보니까 기간이 좀 있잖아요. 만들고 해야 되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 사실상 좋게 가자.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돼서 합의가 좀 이루어졌던 그렇죠. 그러니까 뭐 거네요. 좋게 표현하면 합의고요. 안 좋게 표현하면 이렇게 음지에서 네. 서로 이제 막 이렇게 오고 가는 거죠. 예, 그런 일들이 실제로 존재했어요. 근데 상설위원회라면 바로 안건이 올라가게 되고 며칠 안에 뭐 제가 볼 때 한 3일 정도일 것 같은데요. 바로 심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속도가 훨씬 빨라지는 거죠. 예, 이렇게 되면 의원들이 사전 예방 효과, 네. 이제는 비위 사건이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설득할 수 있는 주어지지 않고 바로 신속하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사전 예방 효과에도 아주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선택적으로 윤리특위가 구성이 됐다면 지금은 무조건적으로 이제 회의를 거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보니 윤리 심판에 올라가는 의원이 다른 의원 동료 의원들을 좀 설득할 수 있었던 약간 비공식적인 기간이 네. 존재했었던 거죠. 그렇군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도민 입장에서 보면 이 윤리특위 상설화가 분명히 도의회 신뢰성 회복에 긍정적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도민들의 여론은 앞으로 좀 어떻게 형성될 것으로 보십니까? 윤리특위 상설화에 그 도민들의 거는 기대가 큰 이유는요. 그 의원들의 내부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건데요. 그 올해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 언론사에서 지난 8년간 이제 그 지방의회 징계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네. 조사를 했더니 8년간 의원 179명이 징계를 받았고요. 네. 사안은 200건인데 왜 200건이냐? 이제 한 번 받은 게 아니라 한 의원이 여러 번 받은 경우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례별로 보면 이권 개입과 이해 충돌건이 30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즉 겸직 의무 위반이나 이해관계 되는 거겠죠. 네. 그 지방의회나 윤리위에 이제 그 윤리위에 본회의 해부한 징계건은 모두 280건인데요. 이 가운데 무산된 건은 80건으로 약 28% 수준입니다. 네. 즉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윤리위원회 설치 규정 자체가 없는 지방의회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윤리위 만약에 어떤 그 의원이 징계라든지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이제 윤리위나 그 본회의 안건이 이제 징계안이 해부되었다면 네. 지역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뉴스에 나올 정도로 이례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사고 치는 의원은 정말 많은데 네. 그에 따른 제재나 처벌을 매우 미약해왔다. 아니면 부족했다는 인식 때문에 도민들의 정치적 수준, 눈높이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도저히 이제 의원들의 이제 질적 저하를 보고 묵과할 수 없는 지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윤리특위 상설화에 대해서 도민들이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게 그동안 지방의회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해왔던 그 결과 올해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 가운데 공천을 받은 사람들 중에 전과자가 무려 70%에 달합니다. 네. 이제 그렇다 보면은 우리가 민주주의와 뭐 사회 발전을 위해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해주고 존중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넘어가서는 안 될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좀 방송에서 표현하기 좀 그럴 정도로 성매매 알선, 사기, 횡령, 도박 이런 부분에까지 포함된 분들이 이제 의정 활동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도민의 눈높이에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네. 우리 아이들이 할 말도 없는 거고요. 권한이 있으면 그에 따른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윤리특위가 상설화되지 않았다는 것은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특위의 상설화는 선택적 요소가 아니라 필수적 요소라는 점을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 상설화된 윤리특위가 얼마나 잘 작동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민간 전문가 외에 위원회를 구성한 위원들이 모두 국민의힘 네. 의원들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19감싸기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비판은 당연하다고 보고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저희 경남도의 64명의 의원 중에서 60명이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한 94. 몇 %, 그러니까 90% 넘는 압도적인 의석을 구성하다 보니까요. 뭐 의장, 부의장 2석, 그리고 상임위원장 7석까지 해서 10명의 의장단 전부 다 국민의힘이 독식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뭐 당연한 수순이라고 봅니다. 근데 하지만 윤리위원회까지 그렇게 했었어야 되냐. 그리고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가져가더라도 윤리위원회가 결국엔 의원의 비위 사건에 대해서 징계 여부를 논의하면서 우리 경남도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의 청렴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인데 만약에 어떤 의원의 징계 여부를 논의를 한다면 90몇 %의 의원이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의원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이분에 대한 징계를 국민의힘 의원들로만 따진다. 나중에 무조건 제19감싸기라는 비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면 사전에 좀 민주당 의원 4석밖에 되지 않지만 야당 의원에게 1석 정도는 배려를 했다면 뭐 이런 비판을 좀 피해갈 수 있었을 텐데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왜 이런 선택을 하지 못했는지 의장님을 비롯해서 경남도에 있는 의원님들의 아쉬운 선택인 것은 분명하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윤리위원회 의원들의 비위 사건이 올라오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거긴 하겠죠. 네, 대변인께서는 이 중립적인 판단과 징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남도의 64석 중 60석이 이제 국민의힘이 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보고 이제 너무 뭐 편향되어 있다 이런 게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게 기회가 아니고 위기입니다. 왜 제가 위기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간 민주당의 독선과 아집 그리고 겉으로는 정의를 부르짖지만 주장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잘못에 대해서 덮는 특유의 내로남불과 제19감싸기 논란으로 인해서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본인들이 성지라고 말했던 그들이 성지라고 말했던 김해에서까지 과반 의석 점유를 실패했거든요. 이게 국민의힘은 이를 반면교사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특위 이제 구성을 하고 나서 이게 얼마나 우리가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잘 운영하는가를 가지고 이제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민주당 쪽에서 뭐 계속 비판을 하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윤리특위 구성과 관련해서 중립성 논란에서는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 더 엄격하게 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 민주당은요. 절차와 명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 되는 거지 이게 구성을 가지고 가타부타 알가 논의하기 이전에 민주당 스스로 본인들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반성도 했으면 하는 게 저의 이제 바람입니다. 네. 자, 어쨌든 상설기구로 윤리특위가 구성이 됐고 작동을 시작했습니다. 도내 기초의회도 마찬가지고 지역민들은 앞으로 이번 특위가 어떻게 좀 작동할지 관심이 높을 텐데 윤리특별위원회 권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4가지 징계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경고죠. 네. 잘못했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공개 사과입니다. 그러니까 대도민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지역 주민에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부터가 이제 중징계로 포함이 되는데 출석 정지가 있습니다. 네. 요건 이제 사안에 따라 기간을 좀 달리 할 수 있어요. 요번에 이준석 당대표처럼 뭐 6개월 자격 정지를 주는 것처럼 그 정도 기간으로 줄 수도 있고 그거보다 작게 줄 수도 있고요. 사안이 엄중하다면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건 제명인데요. 네.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이제 수행할 수 없는 수준만큼 이제 징계죠. 이렇게 4가지입니다. 보통 이제 출석 정지랑 제명을 중징계로 봅니다. 그러니까 경징계, 중징계 모두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도민 입장에서는 이 단어로만 좀 들었을 때 어느 정도에게 의원들께 좀 타격이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뭐 가장 좋은 거는 징계를 안 받는 게 가장 좋겠죠. 하지만 이제 출석 정지 그리고 이제 제명이 되고 나면 사실상 정치인으로서에서는 아주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런 윤리위원회에서 그런 징계가 받는다고 하더라도 한 가지 솟아날 구멍은 있긴 합니다. 법원에 네. 가처분 신청을 해서 이게 잘못됐는지를 좀 따져봐 달라 이런 건데요. 만약에 가처분이 받아들여져서 징계 여부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지방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과 아주 가깝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도덕성을 굉장히 높게 중요하게 보잖아요. 근데 징계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네. 경징계인 경고나 뭐 공개 사과를 받는다 하더라도 다음번 출마에 있어서 아주 큰 장애,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순간 의원의 정치 생명에도 아주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네. 자, 경남도의회는 아니지만 윤리특위가 설치된 진주시의회에서 윤리특위에 회부된 사안이 2건이 있었습니다. 의회가 출범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또 관심을 받기 시작한 윤리특위에 회부된 사안이라서 많은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데 어떤 결과 좀 나올 거라 예상하십니까? 그 진주시의회가 출범한 지 2달이 안 됐거든요. 네. 2달이 안 됐는데 민주당 이제 소속 2 시의원을 이제 윤리특위에 이제 회부를 했습니다. 그 이제 해부된 의원 중 한 명 최지원 시의원은요, 그 당내 의원들의 회의를 녹취할 뿐만 아니라 동료 의원과의 대화를 무단으로 녹취한 사실이 이제 다른 의원에 발각됐고요. 또 이제 이를 알리는 과정에서 동료 의원이 이제 그 녹취한 내용을 SNS 단톡방에 이제 올리는 바람에 이게 알려졌거든요. 더 큰 문제가 된 거죠. 네. 그 최 시의원은요, 이제 민주당 원내 부대표로서 이제 회의록 작성을 위해 편의상 녹취를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규섭 또 다른 한 명 이규섭 시의원 같은 경우는요, 그 당선 직후인 6월 말부터 건설업을 하는 후배로부터 이제 차량을 임대를 받아서 운영을 해왔던 거죠. 네.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이제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위반한 게 아니냐라는 논란이 휩싸였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규섭 시의원은 이제 본인이 그냥 20년 전에 잘 알고 내가 차가 없다 보니까 후배로부터 빌려받았다. 그리고 내가 김영란법을 잘 몰랐다. 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지만 진주시의회는 내부 검토 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제 윤리특위에 이제 회부한 사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정도라면 어느 정도 징계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경징계도 가능하고 중징계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약한 처벌은요, 준법 의식을 마비시키고 법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립니다. 그렇게 이번에 윤리특위 상사를 계기로 이 사건을 어떻게 하느냐 가지고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만약에 이제 최지원 시의원 같은 게 녹취 같은 경우는 그 당사자 간의 대화는 위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대화에 이제 녹취를 해서 제3자의 대화를 이제 녹취를 했다. 네. 그럼 통신보호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고요. 이규섭 시의원 같은 경우 대가성 여부가 핵심이 되겠죠. 그러면 이해충돌 방지법이 이제 적용이 될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고의인지 가실인지가 매우 이 사안의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형사상 처벌이 우선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제 진주시의회 차원에서 이제 이 두 사람이 이제 두 의원의 이제 행위가 위법 행위가 만약에 명백하고 불법이다라고 이제 정확하고 고의라면은 이제 도민들께서 즉 시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진주 시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강력한 처벌까지도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처럼 윤리특위 출범을 고무적으로 판단하는 도민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징계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앞으로 이 도내 윤리특위에 어떤 점이 좀 요구된다고 보십니까? 뭐 제일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식구 감싸기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아까 이재한 대변인께서 수치를 들어가면서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지난 8년간 무산된 건수가 80건입니다. 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30% 정도. 그러니까 윤리위에 해부가 된 3분의 1 사항이 심지어 형사처벌을 받았던 사안들이 아예 무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표결조차 못했던 경우도 있고 표결을 했는데 징계 안 줘도 된다라고 네. 하는 게 80건이나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만약에 윤리위가 상설이 된다라도 이런 식의 행위가 계속 반복된다면 더 이상 신뢰를 얻을 수 없죠. 지방의회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윤리특별위원회가 보다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강력한 처벌 징계를 좀 내려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네.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행동을 조심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도의회 윤리특위 상설화에 거는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무엇보다 의원들의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데요. 당부할 점은요, 시민들의 기대가 무색하지 않도록 있으나 마나한 잣대로의 재단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당찬 포부처럼 그동안 문제가 됐던 의원들의 구태가 사라지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헬로이스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